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대해라 방송의 김재철입니다. 오늘도 저는 경상남도 사천 쪽에 있는 이동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언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언론에 대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확인 작업이 필요가 해서 아무래도 예민한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방송이 12시에 이걸 올라가야 되는데 약간 좀 늦어졌습니다. 좀 이해를 많이 해 주시고요. 오늘의 주제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5, 6년 전에 MBC를 이미 떠난 제가 이 방송계 언론의 적폐냐 아니면 혹시나 지금 MBC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최승호 사장님이 적폐를 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러는 주장도 너무 많아서 언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MBC 얘기부터 먼저 하는 게 언론계를 이해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2013년 제가 언론계를 떠난 이후에 2013년 3월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김종국 사장이 한 10개월 사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안광한 사장, 그리고 우리 김장겸 사장이 한 8개월 하다가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최승호 사장님이 우리 MBC 배를 이끌고 계시죠.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우선 경영 상태입니다. 작년에 경영 실적이 2017년에 비해서 매출이 약 1000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1000억 정도 적자가 나고 매출로 보면은 18%로 매출이 더 마이너스 18%가 됐습니다. 이 참 회사라 보면 큰일이죠. 우리 사원들의 걱정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적폐청산이나 다른 것도 좋지만은 가장 먼저 신경 쓸 것은 회사가 경영을 잘해서 회사의 임원들이 경영을 잘해서 자신감을 우선 가져야 된다. 사원들이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 매출과 함께 그 보도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동경특파원이었던 1994, 5, 67 이럴 때 저희 우리 MBC 뉴스 시청률만 20% 이상이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뉴스가 많이 시청률이 떨어졌을까요? 제일 큰 책임을 묻는 분들 중에는 제가 잘못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아마 그 제가 낙하산으로 왔느니 안 왔느니 해가지고 또 30년간 다녔던 사람이 사장이 되는 게 과연 낙하산입니까? 참 이것도 다음에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때 이 보도가 지금 이렇게 참 안 좋은데 걱정이 되는데, 물론 공중파 3사가 다 어렵습니다. KBS도 10%, 11~12%로 이미 반토막 났고요. SBS는 뭐 한 4% 정도 돼서 3~4~5% MBC, SBS가 지금 뉴스 시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얘기를 하자면은 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한쪽으로 이게 쏠림 현상, 너무 편향적이다 보니까 다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저도 그래서 유튜브로 방송을 합니다만은 유튜브로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는 사람들이 정말 예상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네이버로 정리해 버리고요. 신문도 이제는 잘 보질 않습니다. 제가 여기 경상남도에 와 있는데 이 경남의 창원, 마산, 옆에 있는 순천, 거창, 함안 뭐 어디를 경주를 다녀봐도요. 신문 사기가 힘듭니다. 편의점에 가야 겨우 2~3개 있고요. 아니면 꼭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서 지금도 신문을 사다 봅니다. 정말 힘들거든요. 물론 배달해 주면 그 배달하는 집들은 배달을 해주죠. 이렇게 뉴스를 보는 게 다변화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뉴스의 형태를 바꾸고 심층 보도를 하고 일신 매일매일 새로운 보도 이거 자세를 보인다면은 뉴스 시청률도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걱정 중에 또 큰 걱정은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란 게 회사를 이끌어가는 큰 분위기거든요. 사람들은 뉴스보다도 일반 시청자들은 황후의 품격을 하나? 뭘 하지? 미스터 선샤인을 하나? 스카이캐슬을 하나? 이게 드라마를 보면서 회사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데는 드라마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제대로 된 드라마가 MBC가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카이캐슬이다, 미스터 선샤인이다, 이런 종편 드라마가 확 뜨게 되죠. 이제 뭐 1급 드라마 배우들도 예전에는 뭐 이병헌 씨나 이런 분들이 어디 이순재 씨나 이런 분들이 종편에 가서 하려고 했습니까? 이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이 확 넓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든 드라마나 예능국 분들을 사기를 진작시켜서 밤에도 일을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계속 아이디어를 짜내게 하는 길만이 예능이나 드라마가 돌아오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지만은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상황은 최근에 MBC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명태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이미 작년 12월에 93명이 명태를 신청했고 그 중에서 50명이 명태를 했다고 들었고요. 그 중에 몇 사람은 두세 명을 제가 식사를 하면서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50명은 또 명태를 시키면서 43명은 명태를 시키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그 MBC 정상화위원회가 있어서 지금 우리 그 MBC 정상화위원회에서 옛날에 잘못된 보도나 시사 프로그램에 문제됐던 사람들을 MBC 정상화위원회에서 평가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워싱턴 특파원을 하던 현원석 기자 같은 친구는 아예 그냥 해고를 당하지도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단 명태하겠다는 사람 그냥 명태도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이번 2월 달에도 2월 말에 또 명태를 30명이 신청했다고 하는데 3명만 허가가 됐다, 승인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서 참으로 걱정입니다. 또 하나는 이 특파원 얘기입니다. 이 특파원들은 MBC의 간판 얼굴들인데 예전에 특파원을 가면 최소한 2년을 보장했고 대부분이 3년의 임기를 채웠습니다. 능력이 안 되면 대부분 2년 만에 많이 또 불러들이기도 했죠. 한 사람씩.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도쿄 특파원으로 있던 TBS 보던 우리 강명일 후배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년 만에. 그러면 그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특파원의 문제는 신중해야 된다. 물론 저 청와대 출입하던 박성준 기자가 전 사장 임은진이 방콕 특파원으로 발령을 냈는데 아이와 엄마가 먼저 가 있다가 결국은 본인이 또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돼서 가족들이 다 돌아왔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특파원에 대한 얘기는 좀 더 부드럽게 좀 앉는 자세로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적자가 또 참 많이 났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를 들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경영 상태가 좋아져야 우리 회사 분위기가 항상 좋아집니다. 일하는 간부나 사원들이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경영이 좋아야만 계속 연수도 가고 또 단기 연수도 가고 하면서 계속 경험을 하고 PD든 기자든 아니면 사업에 있는 분들이든 많이 봐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와야만 회사가 다시 경영 상태나 시청률이나 모든 게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난 적자는 할 수 없고요. 경영 상태를 좀 더 확실하게 만들어서 회사의 경쟁력을 좀 더 키웠으면 좋겠다. 본사뿐만 아니라 계열사 18개 계열사 전체까지 1000억 이상이 다 우리가 적자가 났는데 어떻게든 경영을 단디해서 MBC 새로운 MBC
도약하는 MBC, 최고의 MBC로 다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적폐의 대상이든 최성호 사장님이 적폐를 쌓고 있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MBC를 제대로 된 MBC를 만들어서 시청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언론으로서 제대로 봉사하고 문화와 함께 예술적으로도 MBC를, 국민들을 잘 이끌어 가야 된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단디 하자는 뜻에서 제가 이름을 보고 한 거니까 우리 최성호 사장님 너무 섭섭하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